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지으신 민족 중흥의 일과 새마을 운동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5장 민족의 세계적 전개, 평화에서 통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평화와 자주 그리고 평화 통일 목표는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 정신의 표현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길이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평화와 자주와 민주의 정신을 길러왔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주변 강국의 숱한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저력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은 일시적인 외세의 강점이나 분단으로도 쉽사리 지워질 수 없는 우리 결의의 확고한 의식이요 심성이다. 불행히도 오늘의 북한에서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공산 집단의 책동 때문에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전통이 파괴되고 상당한 이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내의 뜻이 있는 인사 가운데서는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바로 한 민족으로서의 융화와 질서가 이룩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고 단련된 우리의 민족 정신이 불과 수십 년의 공산 치하에서 쉽사리 질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도하에 일단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서로 합심해서 분단이 가져온 이질화의 상처를 씻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자아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로 우리가 만난을 무릅쓰고 우리의 민족 정신에 입각하여 통일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희구하는 통일조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실로 남북 간의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지 않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꿈이요 환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다. 6.25 전란 이후 남북 간의 전쟁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공산 집단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로 인해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도 거치지 않고 있다. 준전시나 다름없는 이러한 불안한 현상을 타파하고 전쟁의 이역과 불안이 제거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룩하자는 데 평화 정착의 참 뜻이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불가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야만 한다. 그리고 오랜 불신과 적대의 국악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70년대 초에 7.4 공동성명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오랜만에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 만난 뜻깊은 기회였다.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은 이러한 우리의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휴전선 밑으로 땅굴을 파는가 하면 각종의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의 기대를 또다시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무력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나타내는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은 단순히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른바 강대국 보장론 같은 사대주의적 발상을 경계하는 이유도 그것이 잘못하면 현재의 분단 상태를 고정시켜 통일의 길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첫 단계는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협정이며 그 바탕 위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통일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정착은 특히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및 문화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서도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성실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민족의 이질화를 막고 민족 동질성의 바탕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그 뜻이 있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누적된 이질적인 요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민족 정신과 문화의 전통을 희복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부단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며 평화 정착은 이러한 동질화 과정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선평화 후통일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토대 위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통일의 여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동족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그 생명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결의의 저버릴 수 없는 인륜이며 이 땅에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영원히 해소한다는 것은 엄숙한 민족사의 소명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통과 인륜마저 무시한 채 북한 공산 집단이 계속 대화와 불가침 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거듭되는 북한 공산 집단의 무력 도발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선 쉬운 일부터 해결함으로써 남북 간에 쌓인 불신을 해소해 나가자는 우리의 통일 방안을 성실하게 추구해 왔다. 우리가 불가침 협정 체결, 유엔 동시 가입, 추석 성묘 방문단 교류,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온 것도 평화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본연의 민족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제2의 수능에 올 때까지 우리의 성실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우리의 평화 정착 노력을 거부하고 무력의 증강과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쟁을 위해서라도 적화 통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망상을 꺾는 방법은 다만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뻗어나는 국력이다. 우리 국력이 막강하게 커져서 그들이 무력 침략이나 내부 혼란의 책등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 한마디로 북한 공산 집단의 무력 도발을 막고 평화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주 역량을 꾸준히 배양함으로써 우리 국력을 내외로 뻗어 나가게 되면 북한 공산 집단도 마침내 연로를 깨닫고 불가침 협정과 남북 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론의 분열이나 혼란으로 국력이 분산되고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게 되면 그들은 이것을 우리 허점으로 통일 전선 전략으로 우리 국기를 흔들어 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 공산 집단의 상투적인 수법인 것이다. 우리가 국력의 배양만 아니라 국론의 통일과 국민의 총화를 더욱 강화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우리 발전을 거듭해 나갈 때 역사의 대사는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오늘날 동구에서 자유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독자적인 외교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들 동구 여러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병영 사회인 것이 사실이나 결국은 자유화의 역사적 대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단연 압도함으로써 개방사회의 장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났으며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10년 내지 15년 앞서 있다. 다만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남북이 백중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단독으로 무력 침략을 해온다면 우리도 우리의 단독 힘으로 충분히 이를 경률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참다운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체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힘을 더욱더 증강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와 자주와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국력을 꾸준히 배양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조국 통일의 미래상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접근해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와 자주와 민주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면서 그 결과이며 통일을 이룩하는 수단이면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